6월 증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번 6월에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몰려 있습니다. AI 테마가 다시 불붙을 수도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날 수도 있고, 한국 증시로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기대감까지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6월 경제 및 증시의 핵심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 1일 한국 5월 수출입 동향 발표입니다. 먼저 6월 1일에는 한국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같은 대형주가 움직이려면 한국 수출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강하게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AI 반도체 수요 아직 살아있구나.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명분이 생겼구나. 반대로 수출이 꺾이면 한국 증시는 바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한국 수출,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입니다. 다음은 6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컴퓨텍스 2026입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데 이번 핵심은 당연히 AI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해 키노트, AI 로봇, 차세대 반도체, 서버,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들이 한꺼번에 공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AI 수요가 아직 강하냐, 아니면 시장 기대보다 약하냐. 엔비디아, AMD, TSMC, 반도체 장비주, 전력기기, 냉각, 서버 관련주까지 전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작은 뉴스에도 AI 관련주가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컴퓨텍스는 단순한 박람회가 아니라 6월 AI 반도체 테마의 방향을 잡는 첫 번째 대형 이벤트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6월 3일 한국 지방선거입니다. 6월 3일에는 한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주식시장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정책 테마주에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건설, 재건축, 원전, 지역개발, 금융, 플랫폼 규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민심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여당이 힘을 받으면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반대로 여당이 흔들리면 정책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6월 3일은 한국 정책 테마주의 방향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네 번째는 6월 5일에 있는 미국 5월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6월 5일에는 미국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고용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봅니다. 아직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반대로 고용이 적당히 식으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드디어 금리 인하 명분이 생긴다. 성장주, 기술주, 나스닥에 유리하다. 그래서 6월 5일 고용지표는 6월 FOMC 전에 시장 분위기를 먼저 흔드는 이벤트입니다. 다섯 번째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애플 WWDC입니다. 6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애플 WWDC가 열립니다. 이번 WWDC의 핵심은 단순한 아이폰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애플이 AI에서 다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비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iOS 시리 개편, 대화형 AI 기능이 제대로 공개된다면 애플 주가는 다시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AI를 아이폰 생태계에 제대로 넣는다면 시장 반응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전 세계에 이미 깔린 기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WDC는 애플이 AI 왕자 싸움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섯 번째로 6월 10일 미국 CPI 발표입니다. 6월 10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이건 6월 전체 일정 중에서도 최상위급 이벤트입니다. 고용지표보다 더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바로 긴장합니다. 금리 인하 늦어지겠네. 연준이 쉽게 못 내리겠네. 나스닥 조정 나올 수 있겠네.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커졌다. 성장주 다시 간다. AI 기술주 나스닥에 좋다. 결국 6월 10일 CPI는 6월 증시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일곱 번째로 6월 11일 한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6월 11일에는 한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코스피 200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이 한꺼번에 만기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가 크게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장 막판에 갑자기 주가가 튀거나 급락하거나 이상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기업 가치가 갑자기 바뀌어서가 아니라 수급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에는 한국 주식 투자자라면 장 막판 변동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날은 방향성보다 수급 변동성의 날입니다. 여덟 번째로 6월 12일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입니다. 6월 12일에는 시장 최대 관심 이벤트 중 하나인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IPO 하나가 아닙니다. 목표 기업 가치가 약 2조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는 사상 최대급 IPO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글로벌 자금이 엄청나게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우주기업 하나의 상장이 아닙니다. 위성 우주, 로켓 방산, 통신,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까지 관련 테마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로켓 발사, 위성 인터넷, 우주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흥행에 성공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 아직 죽지 않았다. IPO 시장 다시 살아난다. 미래 산업에 돈이 다시 몰린다. 그래서 6월 12일 스페이스X 상장은 6월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한 테마성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G7 정상회의입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는 관세, 반도체, AI, 우크라이나,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여기서 미중 갈등이 더 강해지면 반도체와 수출주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오면 한국, 대만, 일본 같은 수출국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관련된 공급망, 반도체, 원전, 방산 이슈도 체크해야 합니다. G7은 단기 주가를 바로 움직이는 이벤트라기보다 하반기 글로벌 무역 방향을 확인하는 이벤트입니다. 열 번째로 6월 16일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입니다. 6월 16일에는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 흔들립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외국인 자금이 비교되는 시장입니다. 엔화가 강해지고 일본 증시가 매력적으로 보이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보다 일본으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조심스럽게 가져가면 한국 증시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6월 16일 BOJ는 엔화 일본 증시, 한국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하는 이벤트입니다. 11번째로 6월 18일 미국 FOMC 금리 결정입니다. 6월 최대 이벤트는 6월 18일 미국 FOMC 금리 결정입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단순히 금리를 내리냐, 동결하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를 보면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 예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적게 본다면 나스닥은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 성장주와 기술주에는 강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6월 FOMC는 올해 남은 증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12번째로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입니다. 같은 날 6월 18일에는 대미투자특별법도 시행됩니다. 한미 양해각서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미국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주목하는 분야는 원전, 에너지, 조선, 인프라, 반도체, 방산입니다. 특히 1호 투자처로 원전 분야가 거론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월 18일은 미국 금리 이벤트도 있지만 한국 정책 테마주 입장에서도 중요한 날입니다. 13번째로 6월 중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입니다. 6월 중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도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면 관련 은행주, 핀테크, 결제, 블록체인 테마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결제, 송금, 금융 인프라 전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차지하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6월에는 코인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은행, 핀테크, 결제, 인프라 관련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14번째로 6월 말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말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한국 관찰 대상국 여부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한국이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면 1년 뒤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 600억에서 7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물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MSCI 이슈는 한국 증시의 재평가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금융주, 대형 지주사들은 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6월은 그냥 평범한 한 달이 아닙니다. 한국 수출로 시작해서 컴퓨텍스로 AI 반도체 기대감이 살아나고 미국 고용과 CPI가 금리 인하 기대를 흔들고 애플 WWDC가 AI 생태계 경쟁을 보여주고 스페이스X 상장이 성장주 분위기를 다시 살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FOMC와 MSCI 이슈가 시장 방향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6월 증시는 AI 금리 정책, 수급, 글로벌 자금 이 5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달입니다. 투자자라면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AI 테마는 컴퓨텍스, WWDC, 스페이스X를 보고 진짜 시장 방향은 고용, CPI, FOMC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장은 수출, 선거, MSCI, 대미투자 특별법을 봐야 합니다. 6월에는 일정 하나하나가 주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승!